안녕하십니까. 윤홍준 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5장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에 관해서 공부할 건데요.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 이러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전기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시험에서는 뭐다? 옥내를 더 많이 다룰까요? 옥외를 더 많이 다룰까요? 당연히 우리는 옥내 시설을 많이 다룹니다. 옥외 같은 경우는 가끔 어떠한 사항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옥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루는 게 우리 시험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가요전선관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합성수지관 같은 게 있겠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애자사용 공사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왔듯이 금속관 공사도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뭘 썼죠? 관을 썼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다? 덕트 공사가 있죠. 예를 들어 버스 덕트 공사. 또는 어떤 거? 케이블 공사 같은 게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배우게 되는데요.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속 덕트도 물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선생님 왜 그중에 금속관공사가 핵심으로 나왔나요? 금속관공사를 하나 배우시면요. 얼추 다른 거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추 다른 관공사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똑같이 찍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요. 웬만히 다 비슷한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금속관공사를 정확히 배워두시고 다른 관공사가 나오면은 얼추 비슷한 부분은 똑같이 찍으시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속관공사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글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가요전선관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요전선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못 보고 그냥 공부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요전선관 이런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홈 약간 있는 느낌인데요. 보통 이 가요전선관 어디다 많이 쓰냐면요. 천장 같은 거 여러분들 탁 뜯잖아요. 그러면 실내 천장에 이렇게 전선을 그냥 놓기, 아무리 절연전선이라고 해도 그냥 놓기 좀 그렇단 말이에요. 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요전선관으로 이렇게 천장에 연결을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러한 관을 가요전선관이라고 합니다. 약간 느낌이 연한 플라스틱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물론 가요전선관이 철제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샤워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샤워기 줄 있죠. 그게 철제로 된 가요전선과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어디 시골 같은 데 내려갔을 때 이렇게 수도꼭지에 달려있는 플라스틱 이런 홈 있는 모양 있죠. 쭉 긴 호수 같은 거 플라스틱 호수 그게 가요전선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관 말고 덕트공사 있죠. 덕트공사는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거예요. 덕트로. 이렇게 해서 홈끼리 이렇게 메꾸는 거. 덕트공사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어렵죠. 플로덕트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면요. 물론 집에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학교나 아니면은 어디 사무실 같은 데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둘러보시면 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해서 전선이 지나가는 것 같은 껍데기가 있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덕트공사의 기본 사항들입니다. 덕트공사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덕트공사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가요전선관은 이런 거구나. 또는 모르시겠으면요. 요새 인터넷 발달했죠. 그렇죠.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양한 걸 찾아보시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게 이거였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보면서 글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관공사. 전선은 단면적이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및 절연전선으로 연선일 것.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잡고 가셔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전선은 단면적 2.5 이거 나오는 거 약 50%. 50%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실제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는 거에서 50%는 높은 게 아니에요. 2.5 이상의 연동선 및 절연전선. 여기서 중요한 거 80%.
선생님 이게 왜 시험에서 중요해요? 이거를 5개용 비닐 전선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옥내 사용하기 때문에 5개용 비닐 전선을 안 씁니다. 그리고 비닐 전선 잘 안 써요. 옥내에서. 왜? 화재가 나면은 엄청난 독한 물질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5개용 비닐 전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함정이니까요. 제외합니다. 제외. 그리고 연선일 것.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 여러분들 관공사 다 보시면은 어떤 식인 줄 아세요? 다 연선이라고 나옵니다. 단선 아닐 것. 단선 아닐 것.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연선일 것 얘는 한 60%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이에 하나 또 있습니다. 절연전선. 절연전선 또한 60%. 이런 프로까지 얘기해주면 참 재밌죠. 그 다음에 단면적. 단면적 이거 이하의 것은 단선을 사용할 수 있다. 단면적이 10 스퀘어 이하의 건 단선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80%. 왜? 원래 연선인데 단선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단면적 이거는 사용할 수 있다. 단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 아주 가끔 또 건듭니다. 아주 가끔. 알루미늄 선 아주 가끔 건드리는데요. 얘는 답으로라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오더라도 체크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안 나오니까 얘는 한 40%. 자, 2번. 금속과 나누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얘 또한 많이 건드리는 거죠. 80%.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기사가요, 여러분 40년 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한 법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이걸 왔다 갔다 건드렸겠습니까? 이러한 좋은 문제 내게 많은 거에서 그때 주로 건드렸던 거. 금속 간의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이게 왜 많은 학생들이 함정에 걸리냐? 우리가 실제 법을 보면요.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해놓고 어떻게? 거기를 수리를 잘할 수 있게 해놓으면은 접속점이 있어도 된다 또 이래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접속이 없도록 할 것 이래버리면 시험 문제에서 정확히 모르는 학생은 이게 된다고도 했는데 하면서 이걸 찍는단 말이죠. 하지만 기본사항과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기본사항, 기본 규정이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은 일단은 무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사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접속점이 최대한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 지금 금속관 안에 접속점이 있으면요. 아무래도 나중에 이 접속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찾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수리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자, 3번 방폭형 부속품의 경우 전선관과 접속품의 나사는 5통 이상 완전히 나사 결합이 될 수 있는 길이 있건.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5통 이상 나사 결합.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생각하세요. 나사 돌리죠. 그러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를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나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결합이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우롱우롱 하면서 천장에 블라인드 같은 거 박으실 때도 당연히 세게 박으시겠죠. 약하게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하게 박으면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수. 그런데 우리 금속관에서 5턱 이상, 5턱만 넣으면 된다. 5턱 이상 완전히 나사 결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니 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할 것. 이거는 답에는 잘 안 나와요. 이 두 개는 잘 안 50%도 안 나옵니다. 한 50에서 40% 정도 나오는데요. 잘 안 건듭니다. 왜냐?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금속관 공사예요. 그러면은 관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금속으로 돼 있죠. 그런데 절연전선 들어갑니다. 절연전선 들어가면은 어떻게 피복이? 그렇죠. 까지겠죠. 금속관에 걸리면은 어떻게 피복이 벗겨집니다. 피복이 벗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끝에 부싱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어떻게 그렇죠. 좀 위아래 되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전선이 다치지 않도록 뭐란다? 구조의 부싱을 사용해서 전선을 넣어라 이 뜻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경우에는 제3종 격주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경우에는 특별 제3종 격주공사를 할 것.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바로 이 내용 약 90%. 선생님 여태까지 80%가 채웠는데 90%입니다. 굉장히 많이 건듭니다. 이
지금 금속관 공사 말고도 다른 관 공사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깊게 넣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사용전압에 따라서 지금 뭐가 다른다? 접지공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용전압이 400V 미만, 한마디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220, 110V 또는 공장에 사용하는 380V까지 얘기하는 거겠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 100ohm도 충분히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용전압이 400V가 넘어간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압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아니기 때문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 몇 옴? 10옴까지 확 낮춰라. 왜? 위험하니까. 자, 그런데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더라. 이 말 뜻이 뭘까요? 그쵸. 제가 지금 왜 400V 이상의 경우에 잘 사용도 안 하지만 전압이 높죠. 전압이 높으면은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위험하기 때문에 특별 제3종자에서 저항값을 낮췄죠. 100ohm에서 10ohm으로 굉장히 많이 낮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한마디로 위험하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이 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는 그냥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선생님 그냥 특별 제3종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면 안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100ohm으로도 한마디로 충분하더라.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금속관 공사를 봤는데요. 금속관 공사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공사들, 교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관 공사들이 이것과 똑같아. 이거 똑같고요.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아. 그리고 쭉쭉쭉쭉 접속점 거의 다 없어야 됩니다. 다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구조의 부싱 아니더라도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 방금 저와 함께 배운 부분만큼은 반드시 외우고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